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훈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추위뿐만 아니라 무더위도 걱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무더위 쉼터가 문을 닫으면서 노인들은 더위를 피할 장소도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보도에 한지영 기자입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폭염특보가 내려집니다. 푹푹 찌는 날씨에 거리에 인적이 끊겼지만 좁은 집에 에어컨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어르신들은 마을 공터나 공원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늘을 찾고 손에 든 부채도 놓지 않지만 더위는 좀채 해소되지 않습니다. 경로당에 좀 나가야 시간도 보내고 그러는데 갈 데가 있나 뭐. 갈 데가 없지. 경로당 말고는 뭐 이렇게 나와서 이제 그늘이나 있고 그렇죠. 선풍기 틀어놓고 이제 에어컨 틀어놓고 앉아서 놀기도 하고 그러면 뭐 더워도 허주고 뭐 들어놓았다 일어났다 이러고서 이제 그늘 민판 찾아다니는 거죠.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여파로 무더위 쉼터인 경로당까지 문을 닫은 지는 벌써 넉 달이 지났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더위는 물론 외로움에 우울증까지 생겼다며 어르신들은 힘겨움을 호소합니다. 또 방역 수칙을 지키며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덥긴 하지 노인들이 뭐 에어컨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집에서 지금 우울증 걸리는 약물도 있고 아주 말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무도 쉼터 운영이라도 좀 했으면 노인들이 좀 우울증도 좀 덜 걸리고 웬만하면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예년보다 무더운 여름이 예고되면서 지자체도 고민이 깊습니다. 춘천시는 지역 내 125곳의 무더위 쉼터 중 공공기관 등을 제외하고 경로당과 마을을 간 36곳의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앙방역당국의 지침으로 언제 운영을 재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무더위 쉼터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는 하고 있는데 최근 확산 추세에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언제쯤 재개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폭염 대책 대안으로 야외 무더위 쉼터 확충을 위해 폭염 일수가 평년의 배 이상으로 예보된 올여름. 생활 속 거리두기와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여름 무더위가 벌써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경로당 등 무더위 쉼터 대부분이 문을 닫으면서 고령자 등 에너지 취약층들의 여름나기가 더욱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천년의 축제 강릉단오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치러지는 강릉단오제가 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매일 오후 온라인과 LG 헬로비전 지역 채널을 통해 전해지는 단오TV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들이 신나는 음악에 맞춰 흥겨운 춤사위를 펼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강릉 단오제에 시민들의 참여 열기가 뜨겁습니다. 단오TV 실시간 방송도 지금 많은 시민들이 또 시청해 주시고 또 참여도 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온라인 단오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은 물론 전국에서 강릉 단오제 응원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릉 단오제를 위해 그리고 강릉 시민을 위해 신중을 공정합니다. 직접 참여는 할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행사에 대한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습니다. 사실 매년 단오제 많이 기다리는데 이번에는 못하게 돼서 좀 아쉽고요. 뭐 그래도 온라인 통해서 한다니까 좀 새로워서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는 모두 취소됐지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길놀이는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특히 21일 시작된 강릉 단오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오TV는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유튜브와 LG 헬로비전 지역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진행자들의 재치 있는 말솜씨로 소개되는 네티즌들의 실시간 댓글 소개는 온라인 단오제의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강릉 단오제가 천년 만에 성공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평창군의 동계 스포츠 전용 국가대표 훈련장인 평창 국가대표 선수촌이 생깁니다.
대한체육회는 2018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 사무소였던 3층 건물을 평창 선수촌으로 리모델링해 국가대표 선수촌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21년 10월까지 총 사업비 148억 원이 투입돼 스키와 봅슬레이, 스켈레톤 등 선수들을 위한 시설이 조성됩니다. 대한체육회는 다음 달 6일 평창에서 평창 국가대표 선수촌 건립과 동계올림픽 유산 확산을 위한 비전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춘천 도심의 한 생태 하천이 녹조로 뒤덮여 썩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물이 흐르지 못하고 정체된 데다 폭염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지역의 시민단체는 하천 하류에 새로 놓인 다리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장진철 기자입니다. 춘천 도심 생태하천인 만천천입니다. 녹조류가 하천을 모두 점령해 온통 초록빛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하천 하류부터 시작해 상류 쪽으로 1km에 걸쳐 이어집니다. 물속과 수면에는 긴 수초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여름철 흐르지 못하는 물에 주로 발생하는 녹조류입니다. 이렇게 강 전체가 녹색 부유물로 덮여지면서 매일같이 먹이 활동을 위해 찾아오던 새들도 이곳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물 전체를 수초가 뒤덮은 데다 맞닿아 있는 의암호에서 물이 올라오지 못하면서 작은 물고기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대신 고인물이나 유속이 느린 연못이나 늪에서 주로 서식하는 소금쟁이 떼가 하천을 뒤덮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하천에 흐르는 물의 양이 줄어든 데다 하천 주변 생활하수까지 유입되면서 녹조류 발생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시민들은 지난달 하천 하류에 다리가 놓이고부터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일이 없었어요. 하여튼 요번에 이거 놓으면서부터 이게 그냥 쭉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죠. 안 내려가니까 지금 이게 결국은 이제 더 앞동네까지 만천리까지 닿길까 봐. 인도교 설치를 위해 기존 하천 바닥에 10cm 정도 높이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워낙 유량이 적다 보니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는 겁니다. 만천천이 생태하천이 되긴 구조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죠. 교량이 생기면서 물이 정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 교량의 설계에 좀 문제 있었다고 보이고요. 이 설계를 보완할 수 있는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태하천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리에는 이렇게 모두 10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독 물이 안 내려가는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이렇게 봤더니 구멍 아랫부분은 이렇게 콘크리트로 막혀 있습니다. 10개의 구멍 중 4곳에서 4cm 정도 높이의 콘크리트가 덧대어 있습니다. 공사 중 플라스틱 관을 고정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교가 설치되면서 만천천과 의암호가 만나는 지점에 높이 15cm 정도의 벽이 생긴 겁니다. 현재로서 춘천시가 할 수 있는 건 인력을 투입해 녹조류를 제거하는 게 전부입니다. 매년 1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춘천시는 유속을 방해하고 있는 인도교 제시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지금 확인을 했고요. 관리부서인 건설부서에서 그거는 즉시 제거 작업을 할 겁니다. 물 흐름에 방해되는 그 협작물이나 이런 것들을 즉시 제거하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춘천 만천천은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121억 원을 투입해 생태하천으로 조성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여름 휴가 계획 세우셨습니까? 이 코로나19 탓에 섣불리 계획을 세우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는 여행 추세도 바꿨습니다. 감염병 확산 이후 국내 여행 변화를 설문조사와 빅데이터로 알아봤습니다. 김선아 기자입니다. 피자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평소대로라면 여름 휴가 계획 세우기 시작할 텐데요. 요즘은 코로나19 여파에 여행 하나 마음대로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여행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여행 추세도 바꿨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전국 성인 2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국민 국내 여행 영향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80%가 넘는 사람들이 국내 여행 계획을 모두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행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 동안 여행에 가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물었는데 10명 중 7명이 여행을 아예 가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습니다.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행 가는 것을 조심스러워한다는 게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그게 다 취소되고 이러니까 주말에 그냥 간단할 때 시간 날 때 이렇게 산책 정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문화가 확산됐죠. 여행에서도 이런 비대면 방식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는 곳, 숨겨진 여행지에 대한 선호가 늘어난 건데요. 이 안전을 의식해서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강원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통신사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레저와 캠핑의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도심의 대규모 관광지를 피해서 접촉이 덜한 캠핑장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관광 활동에 안전이 최우선 고려 사항이 되면서 자연 친화적인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안전하게 야외 활동하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19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광 수용 태세의 질적 변화라든가 그리고 청정 지역을 선호하는 국민들의 인식, 그다음에 가족들과 쉽게 물리적으로 이제 수도권에서 가기가 쉽다는 점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강원도에 대한 관광 계획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런 특징은 카시어링 빅데이터 속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한 차량 공유 업체가 5월 1일부터 10일까지 강원도 내 공유 차량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서울이나 경기 등 수도권에서부터 차를 빌려 강원도까지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주목해볼 만한 것은 도시별 차량 이동 지역입니다. 강원도 전체 이용 건수 자체는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지만 강릉과 춘천, 원주 등 도시 지역은 이용 건수가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반면 동해와 삼척, 고성, 양구, 화천 지역의 방문 건수는 3배에서 5배 늘었습니다. 남들이 많이 가는 명소보다는 비교적 한적한 지역으로 사람들이 찾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나타난 비대면 관광. 강원도 내 시군과 관광업계는 이런 추세에 발맞춰 관광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소규모 가족 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도내 관광상품 기획 할인을 합니다. 코로나19로 바뀐 일상, 이제 여행마저도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비대면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찾아 자연경관만 즐기고 지역 내 음식점이나 관광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지역경제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건데요.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소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올해로 6.25 전쟁이 발생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나라와 내 고향을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태백중학교 학생 127명이 입대해 최전방에서 활약을 펼쳤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중 18명의 어린 학생들이 희생됐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태백중학교 참전 학도병들을 만나봤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월 9일 태백중학교 학생들은 경북 영주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 제3사단 23년도에 자진 입대합니다. 박효철 선생을 포함해 학생 127명은 학도병 중대로 편성돼 최전방에 배치됩니다. 영월 녹전지구 전투와 3군단 철수작전, 피해 능선 전투 등에 참전해 전공을 세웁니다. 하지만 어린 학생들의 피해도 컸습니다. 전투에 투입될 때마다 전사자가 발생하고 정식 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급도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고향에서 함께 지내던 동료의 죽음은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한으로 남습니다. 찾아보니까 편지 한 쪼가리가 나왔어요. 뭐냐면 이
이 양말은 어머니 데리고 화랑담배는 아버지 갖다 드리겠다고 전에 끝나면 갖다 드리겠다고 이 쌓아놓은 그걸 보고 우리 동지들이 대상 통곡을 하고 운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친구의 모습이 선하다는 조무천홍은 안타까운 희생을 못내 잊고 싶을 뿐입니다. 애망소 총을 갖다 겨눠놓고 수로탄 까가지고 옆에다 두고 서로 밤을 새워가면서 그걸 하고. 어떤 게 제일 힘드셨어요? 그때 전쟁 때 제일 힘들었던 거? 그때 힘들었던 거는 말도 못하는 거지. 이제 기억도 잘 안 나. 흑백 사진 속의 앳된 한 소녀는 어느덧 90살 노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의지와 갈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전쟁이 없어야죠. 학도병으로 참전한 태백중학교 학생 127명 중 현재 생존자는 4명뿐. 고성 쑥곡에 영월 화전지구, 김하지구까지 8개의 전투를 거치면서 태백중학교 학도병 18명이 전사했습니다.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 숭고한 뜻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관상입니다. 철새였던 민물 가마우지가 수년째 떠나지도 않고 토종 민물고기 등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고 있습니다. 어족 자원이 고갈되고 내수면 어업인의 생계에도 영향을 주는 등 주객이 전도된 상황인데요. 급격한 개체수 증가로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지만 유해 조수로 지정되지 않아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제군 소양호 상류하천을 따라 검은 새가 줄을 지어 앉아 있습니다. 기러기처럼 물이 지어 날아다니는 민물 가마우지입니다. 겨울 철새로 알려진 민물 가마우지는 지난 2017년부터 인제 지역에서 일부 개체가 목격됐습니다. 하지만 수년째 떠나지 않고 눌러앉으면서 왕성한 번식력까지 더해져 최근에는 1000여 마리로 늘었습니다. 1,500에서 한 2,000마리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청정 지역으로서 그 물도 맑고 그런데 그 가마우지 떼가 이렇게 새카맣게 앉아갖고서는 그 토속 어종을 그 잡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보면은 아주 흉물스럽게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때로 몰려다니며 토종 민물고기 등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워 어족 자원에 씨를 말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심이 깊은 곳까지 들어가 생태계를 교란하고 내수면 어민들이 설치한 그물한 물고기까지 노려 어구를 망가뜨리기도 일쑤입니다. 보통 이놈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한 5분에서 한 7, 8분은 견디더라고요. 내자, 모래모지 상당히 많이 주워들었어요. 애들 잡아먹어. 환경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춘천시 동면의 소양강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민물 가마우지에 점령당했습니다. 수천 마리의 민물 가마우지가 버드나무 군락지에 서식하면서 나무는 흉물스러울 정도로 앙상하게 변했습니다. 산성의 배설물 탓에 100여 그루의 나무가 하얗게 말라 죽는 백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배설물을 씻어내는 물청소밖에 없습니다. 국제자연보호연맹의 관심 필요종으로 지정돼 포획 등 인위적 퇴치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은 민물 가마우지를 유해조수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해조수로 지정이 되면은 뭐 까치나 까마귀처럼 그 유해조수 구제단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인위적인 개체수 조절이 가능한데 지금 현행법상에는 이제 잡을 수 없게 돼 있으니까 이 환경부에다 이제 유해조수로 이제 지정을 해달라. 환경부도 계속되는 민원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피해 조사 등 정밀 분석을 통해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텃세화된 민물 가마우지가 급격한 개체수 증가로 지역 생태계 교란과 어민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야외 활동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SFTS,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예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들어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과 소화기 증상 등을 나타낸 환자가 도내에서 3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진드기 성충은 이번 달부터 8월까지 높은 밀도로 채집되고 여름철 야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자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SFTS 감염자 중에는 50대 이상의 농업과 임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아 고연령층에서 주의가 필요하며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과 소화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줄 것을 도는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